바로 내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강의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전문가입니다. 네, 요즘 삼성전자가 많이 어려워요. 어제 같은 경우도 증시 하락에 맞물려가지고 또다시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계속 제가 이슈를 분석해서 설명드리고 있고 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들도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도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특히 이제 삼성, 하이닉스 또 이제 해외 주식들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 좀 해봤는데요. 자, 일단 사이트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트렌드포스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 텐데, 자,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뭐 영어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프라이스 트렌드를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 가지 D램 가격이 나오게 되고요. 우측을 보시면은 DXI라는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DXI는 여러분도 혹시 그 D램 익스체인지라는 사이트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반도체 투자한다는 사람들은 매일 이 시세를 확인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자, 바로 그 D램 익스체인지라는 사이트에서 만든 지표가 DXI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D램 익스체인지 인덱스입니다. 바로 메모리 가격의 시세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재밌는 부분은 작년 12월 달부터 한 2월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약간 꺾였다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무너지는 그 시점에도 이 메모리 가격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서 사실 삼성전자나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아니,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왜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사라 그런 얘기들이 많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낚여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가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물론 메모리 가격이 실제 올라가는 거는 맞아요. 지표상으로 맞기는 한데 실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매출의 80%가 이 메모리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지표는 유효한 지표는 맞아요. 하지만 이 D램 익스체인지라는 요 사이트, 그리고 이 트렌드포스라는 사이트는 대만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TSMC나 뭐 중국계 기업들의 지표를, 가격을 좀 더 잘 반영한다는 그런 한계도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D램 가격은 많이 올라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DXI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DXI 지표뿐만 아니라 이 트렌드포스 사이트를 보시면 여기 이제 D램 익스체인지 있죠? 요 가면 좀 더 상세한 D램 가격에 대해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 이제 TFT LCD 인덱스, 자, 요건 이제 디스플레이 쪽 분위기를 보여주는 MCI 지표가 있는데요. MCI 지표는 지금 디스플레이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바로 마켓 컨피던스 인덱스라고 하는 인디케이터 지표가 되겠고, TFT LCD 산업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2월 한 중순부터 2월 말부터 지금까지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내리꽂고 있죠. 디스플레이 쪽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가격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DXI와 MCI 지표, 여러분 투자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수시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볼만한 지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줄여서 삭스라고 부르는 지표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미국계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가격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실제 기업들의 주가를 보여서 인덱스, 지표로 만든 겁니다. 자, 올랐네요. 어제 참고로 나스닥 다우 지수가 2~3%씩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라갔어요.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반도체가 지금 분위기가 좋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정말 유명한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AMD도 있고요. 또 뭐 있어요? 보시면은 보자, 렐미서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 있죠. 그리고 브로드컴, 엔비디아, 인텔, 자일링스, 퀄컴, 텍사스,
이런 뭐 유명한 기업들이 여기 다 이제 나와 있고, 이 기업들의 주가를 모아서 지표로 만들었더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인텔은 1등 기업이니까 인텔은 폭등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나라를 지금 굉장히 뒤에서 추격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이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전세계 반도체라는 거 그냥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통틀어 가지고 전세계 반도체 매출 순위를 보게 되면은 원래 1등이 삼성이었는데 보시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1등을 지금 인텔이 차지했어요. 인텔이 차지했고 우리가 이제 그 1등 자리에 내줬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만년 3등, 아까 봤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만년 4등이에요. 그 뒤로 브로드컴, 퀄컴, 텍사스 쭉쭉쭉 나오고 있죠. 자,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잘 나가는데 인텔이 이번에 1등을 차지한 이유가 바로 우리 삼성이 못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 비메모리 반도체, 다른 말로는 시스템 반도체인데, 이 시스템 반도체는 원래 인텔이 1등을 계속해서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부분에서 매출이 폭발하면서 우리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도 이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까지 만약에 장악을 한다면은 정말 앞으로 반도체 왕국에서 계속해서 왕좌를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문 대통령이 이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정책을 편 거예요. 아직 그 효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투자 관점,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주요 지표들을 좀 확인을 해봤어요. 자,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게 여기는 하나 있는데요. 자, 다가오는 3월 25일 날에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냐면, 우리는 삼성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걸 봐야 되냐? 왜 그러냐면, 삼성의 1분기 실적 언제 나오죠? 4월 말에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 4월 30일 날 나왔어요. 하이닉스도 그때쯤 나올 거고요. 인텔도 그때쯤 나올 거예요. 왜? 회계 기간이 우리랑 똑같아요, 인텔은. 그래서 인텔도 삼성, 하이닉스도 전부 다 4월 말에 실적이 나올 예정인데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분기가 우리랑 다릅니다. 회계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는 아마 9월 법인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실적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가올 실적이 2분기 실적이고요. 2분기 실적은 작년 12월달, 올해 1월달, 2월달까지 요 3개월이 2분기 실적이에요. 근데 기간을 잘 보세요. 기간을 보시면 정확하게 코로나 창궐 시기랑 일치합니다. 2019년도 12월달에서 2020년도 2월달, 중국의 춘절 기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번에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발병하면서 중국에 위치한 대부분의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마이크론 역시도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고 이번에 춘제 기간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중국인데 시안이라는 지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중국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의 그 타격 여부, 얼마나 이 타격을 받았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가 마이크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한국 역시도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똑같이 반도체를 만들어서 중국 기업에 납품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25일 날 마이크론의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게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얘네가 안 좋게 나오면 우리 상황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이 중국 춘제 기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했어요. 공장을 돌렸단 말이에요. 마이크론은 쉬었는데 삼성 하이닉스는 돌렸어요. 반도체 라인을. 그래서 마이크론의 요번에 실적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기서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계속 생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아까 보셨잖아요. DXI 지표에서 이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왜 올라가겠어요? 물론 수요도 있죠. 근데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진 않아요.
이거는 이 생산단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저 시간 저기 유통구간 다 거치고 나서 마지막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생산 라인 쪽에서 나오는 그 시세에 가까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공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공장이 쉬었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수요가 돼가지고 최종 이제 우리 리테일 마켓에서는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산 부족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생산 부족 때문에 뭐 타격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그 시기에도 어쨌든 공급을 했기 때문에 마이크론보다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이번에 2분기 마이크론 실적이 예상보다 더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도 기간이고요. 기간이 참 안 좋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상보다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 우리 삼성전자 역시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 정도 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의 성적을 보고 그 5%가 타당한지 혹은 월말로 가면서 더 떨궈질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내려갈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다른 분야인 뭐 슬로바키아 공장 셧다운 얘기 나오고 있고, 인도 공장도 이번에 셧다운 됐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요건 이제 코로나 구간에 있었던 그 미국의 중국의 반도체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 또는 미국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실적을 보시고서 어떤 투자 전략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직접 지수나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장기 투자하는데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날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시세가 많이 올라서 오늘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았다면 구독 버튼과 주변에 많은 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